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적어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네,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밥보다 술보다 음악과 문학과 취준생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남자, 문학과 음악요정 강백수. 올 한 해도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와! 제가 이렇게 촐랑거리는 이유는 네. 이게 되게 어렸을 때 산 옷인데 장롱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꿀벌이네요, 꿀벌. 네, 이거 한 15년 전에 범블비, 제가 범블비? 산. 어. 네, 제가 남색 노란색 컬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문정동 그 막 뭐라 그러죠? 거기 로데오 거리 네. 막 뒤져가지고 사왔었어요. 이거를 되게 용돈 모아고 산 옷인데, 이게 갑자기 발견해가지고 되게 어렸을 때 마음으로 돌아가고 제가 조금 촐랑거리고 있습니다. 네, 15년 전이면 제가 7살 때네요. 네, 22살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저희가 콕콕콕 집어서 완전히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월 특집 네 번째 시간, 2월 19일 강백수 생일 다음 날이죠. 3월이 코앞. 얼리버드는 취업 준비 끝냈다. 2020년의 첫 공채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드디어. 네, 준비를 끝낸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 조금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은 저희 다스베이더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 자소서 한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좀 더 가까이. 감사합니다. 네, 자소서 프로필 받아봤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름 권유경님이고요. 네, 본명입니다. 학력 지방 거점 국립대 2월 졸업 예정이고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요. 이른바 지호구. 네, 직업국. 네. 네, 나이는 25살이고요. 지원 기업은 농협 전산직입니다. 향후 지원 기업은 은행 IT 그리고 전산직이고요. 특이사항은 컴퓨터 공학과 학생으로서 개발이나 협업 경험이 대부분인데 이걸 자소서에 어떻게 녹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전산 직무를 희망하는데 한 예로 화학 연구 개발 기업들은 직무와 기업 특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할지 고민스럽습니다. 라고 자소서 프로필을 이렇게 권유경 학생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지방거점 국립대 출신으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해서 농협 전산직에 지원을 한다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순탄한 진로 설정이 아닌가 그냥 이런 생각이 그냥 가볍게 들거든요. 네. 일단은 제 생각은 네. 컴퓨터공학 전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SI 쪽으로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데 특히 은행 IT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공학 전공자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대우도 상당히 좋고 뭐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외부의 어떤 그런 이미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있다 버리니까 이제 은행권 IT로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원자분께서 고민하고 계신 게 본인이 예를 들어 잘 모르는 그런 화학산업이라든지 뭐 이러한 기업들로 지원을 했을 때 기업 특성 어떻게 좀 강조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해당 산업과 해당 기업에 이러한 그 전산직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셔야 네. 거기에 맞는 이야기들을 좀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컴퓨터 공학에 대한 부분만 이해하고 해당 산업이나 해당 기업의 사업을 잘 이해를 못하면 이런 부분들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금융 플러스 그다음에 뭐 화학이 됐든 아니면 뭐 반도체가 됐든 제조기업이 됐든 이제 그런 산업에 대한 이해도 자연스럽게 학습을 좀 해주셔야 좀 더 자연스럽게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좀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전산직에 대한 문의가 좀 많다 그래요. 전공 학생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사람을 좀 많이 뽑아서 경쟁률에서 좀 유리한 면이 있는 건지 이유가 좀 있을까요, 요새? 과거에는 전화기가 취업 깡패였죠. 전자공학,
그다음에 화학공학, 기계공학. 네. 아, 전화기. 예. 네. 근데 요즘에는 이 취업 깡패들도 녹록치가 않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산직에 해당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채용 규모가 괜찮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문의들이 많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금융권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전산직 채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지원자분들의 관심과 그에 따른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유경 학생은 특히 은행 전산직이에요. 금융권. 일반 기업이랑 비교해서 좀 채용 전형이나 지원 자격이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우리 지원자가 왜 많은 역할 중에서도 금융권에서 전산직을 수행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검증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분들은 과거에 그냥 컴퓨터 공학 전공자로서의 관련된 역량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러한 소양들이 실제로 금융권에서 어떻게 핀테크적인 측면에서 또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2019년 하반기에 유경 학생이 지원한 농협의 자소서 문항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특징이 농협과 관련된 사업을 좀 이해해야 쓸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와 입행하기 위해 준비한 것, 입행 후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많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우리 지원자는 왜 농협을 지원하고 농협에 필요한 역량을 우리 지원자는 꾸준하게 어떻게 노력했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농협은행이 농업농촌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 해야 할 역할 그리고 그것에 본인 어떤 역량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번과 연결시켜가지고 농협은행의 역할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본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인지 알고 지원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강하게 좀 요구하고 있는 항목이네요. 세 번째는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에서 책임감을 갖고 극복한 사례 그것을 본인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인데 오늘 이 항목에 대한 부분을 뒤에 첨삭을 좀 드릴 텐데 우리 다스베이더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를 했던 항목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항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협이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지 디지털 선도은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라.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본인이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융권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해당 그 디지털 역량을 농협이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전문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심이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위 자소서 내용에 추가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내용이 있다면 기술해라. 제가 봤을 때 위에서 인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항목을 강조할 수 있는 게 3번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항목에서는 이제 인재상과 관련된 거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강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경 학생이 쓴 자소서 두 분 다 읽어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두 분의 20자 총평 오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으니까 강쌤한테 여쭤보자. 제가 진짜 싫어하는 자소서예요. 감독님 이거 지금 대놓고 제가 봤을 때는 떠넘기는 느낌. 아, 제가 진짜 싫어하는 자소서예요. 아니, 잘 썼어요. 글이 좋아요. 네. 네. 문장도 잘 쓰고. 그러면 네.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럴 수 진짜 있어요. 잘 쓴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여태까지 이 비슷한 항목들 쓴 친구들 중에서 제가 볼 때 제일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강쌤한테 물어봐야지 하면서. 네. 네, 강쌤은요? 잘 썼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이것저것 보여주려고 하는 걸 고쳐야 돼요. 내가 볼 때 괜찮아요. 괜찮은데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강조해야 되는 걸 강조하다가 갑자기 여기에다가 살을 더 붙이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강조해야 되는 게 지금 희석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오늘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두 분 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신 자소서 같네요. 네. 그리고 편견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공계 친구들은 전공 지식에서 강점이 있고 뭐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는 크게 많은 기대를 갖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자소서를. 근데 이 친구는 문장 구성 능력이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왜 떨어졌지? 이런 의아해하면서 봤습니다.
네, 이런 모든 평가는 취준생 여러분 모두를 위한 거니까 너무 언짢아 마시고요. 저희가 또 응원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빰!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협의 자소서 3번 항목이고요.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에서 책임감을 갖고 극복한 사례, 그것으로 본인이 얻은 것을 기술하십시오. 라는 농협의 3번 항목입니다. 자,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쌤, 이 질문은 뭘 묻는 걸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되면 네. 기업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일을 시키지 않아요. 항상 할 수 없는 것까지 시킵니다. 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굴려야 되거든.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어렵고 극복하기 좀 힘든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시킬 건데 그럼 우리 지원자는 끝까지 할 거야 안 할 거야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책임감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강조를 좀 해줘야 되고 특히 책임감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표를 구체화하고 장애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석하거나 대안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걸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기술적인 지식이나 뭐 기술들도 배워가면서 극복한다든지 성격의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그걸 해낸다든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소제목만 보더라도 우리 지원자가 욕심쟁이. 맞아요. 뭔가 좀 더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자소서는 있잖아요.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것도 빠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강조 안 하셔도 다 알아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소제목만 보면 책임감과 열정. 사실 열정은 책임감과 연관된 것과도 상관이 없는데 데이터 분석까지. 이건 어떻게든 우리 지원자가 지원한 직무에 대한 그런 역량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봐달라. 지금 이걸 좀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이 소재가 지원 직무와 관련된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한 소재인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 책임감이나 열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단 시작점에서의 느끼는 그런 느낀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분석은 보여줄 수 있는 다른 항목이 있었을 거예요. 예, 직무와 관련된 역량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우선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소제목과 이 두 갈씩 문장을 쓸 때 강조하는 게 키워드 플러스 노하우 플러스 내용 성과 요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책임감과 열정, 데이터 분석까지가 있고 대전시 등등등등등등등등등에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책임감이라는 키워드, 열정이라는 키워드, 데이터 분석이라는 키워드 이 키워드가 두 갈씩과 겹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여기에 성과는 나오고 있어요. 공동의 성과를 끌어냈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뭐가 없느냐? 책임감에 대한 노하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성격까지 이겨내는 책임감으로 혹은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까지 극복하는 책임감으로 저는 어떠한 경험에서 이러한 성과를 냈습니다 라고 표현이 돼줘야 되는데 이 안에는 노하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라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파이썬을 사용해본 경험이 없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노력했다. 자, 요게 말 그대로 상황 설명까지입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죠. 근데 상대적으로는 이 부분이 많이 작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불필요한 내용까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뭐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원들의 파이썬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능숙해졌고 데이터 가공 시간도 줄여줬다. 정확한 업무 분배와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업무 활동지를 만들어서 공유를 했다. 자, 굉장히 노력이 구체적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적절해요. 네. 자, 이것만 봤을 때 제가 이 항목을 어떤 항목으로 봤냐면 말 그대로 팀워크 경험, 소통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약간 그 경험에 썼던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처럼 느껴져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극복이나 어떤 책임감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이라기보다도 우리 지원자가 리더십이라든지 팀워크를 발휘했던 그런 행동 노력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말 그대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책임감을 강조할 수 있느냐?
그게 상대적으로 덜 드러난다라는 거죠. 내가 팀장이어서 팀장으로서 이런 걸 해야만 했다라는 당위성을 좀 더 부여해줬다면 네. 이게 또 책임감과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좀 더. 예,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팀장은 당연히 우리 팀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당위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잘했다라는 측면보다도 세부적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게 잘 드러난 건 좋은데 책임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표를 구체화하고 장애물을 분석한 다음에 없는 힘을 발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없는 힘을 발휘했다라기보다도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성실하게 수행했다라는 게 나와 있다 버리니까 그리고 공유했다라는 게 굉장히 고급 스킬이에요. 이게 진짜 되게 좋은 행동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노력은 이 항목에서는 우선적으로 강조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특히 우리 학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팀워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데이터 분석까지 잘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깨알처럼 강조하려다 버리니까 사실 이건 은연중에 뭐가 강조된 거냐면 나 파이썬 괜찮게 한다. 사실 그게까지 지금 강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버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강쌤 평가를 또 들어봤는데요. 백수 씨는 근데 아까도 뭐 잘 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찾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작가적 관점에서 보면 굳이 아쉬운 점을 좀 꼽아보자면 네. 저는 여기 마지막에 이를 통해 얻은 점을 기술한 부분 있잖아요. 네. 이것도 얻었고 이것도 얻었고 이것도 얻었고 이것도 얻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너무 지나친 욕심을 낸 거죠. 얻은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뭘 얻었는지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다수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강쌤? 자, 만약에 우리 지원자가 리더로서 본인도 파이썬을 잘 못해. 근데 리더다 보니까 우리 팀원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역할은 파이썬을 다루는 게 아닌데 파이썬을 배우면서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기술적으로 극복하면서까지 이걸 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책임감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이미 이걸 되게 잘하는 사람처럼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게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원래 본인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기술적으로 모르는 거를 배워가면서까지 아니면 성격을 이겨내면서까지 했다. 이런 표현들이 극대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는 본인이 잘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는 걸 이렇게 알려줬다고 해버리니까 난이도상으로 봤을 때는 책임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책임감이 극대화된다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과정을 이 내용을 적어도 좋지만 이 안에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몰랐던 걸 배우면서까지 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게 저는 더 책임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뒷부분에 보시면 본인은 이제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협업에 대한 중요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건 책임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깨달은 점도 책임감을 일관성 있게 강조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그럼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합격의 한 줄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 글에 컨셉이 있어야 된다. 네. 어떤 컨셉이 나를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좀 확고하게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걸 잘하는 사람이야 또는 이걸 잘하는 사람이야 그거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 선택해서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강쌤은요? 철저하게 책임감 관점으로 이걸 일관성 있게 책임감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단어에 대한 표현들을 전부 다 그쪽으로 몰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분산되지 않도록 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한 줄을 바꾸기보다도 전반적으로 느낌 자체를 좀 더 책임감 쪽으로 포커스를 두는 것,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걸 책임감으로 가져가는 깔때기가 필요하군요. 네. 네. 근데 저는 뭐 파이썬도 잘한다 그러고 여러모로 좀 준비되어 있는 학생인 것 같아서 약간 미래가 밝아 보이거든요. 뭐 다들 밝지만 특히 더 가까워 보이는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또 지방 거점 공립대라고 했는데 어느 동네인지도 궁금하고. 네. 네. 네, 일단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고요. 저는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이거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기다리고 계셨어요. 너무 이현생 오래 반갑습니다. 기다리게 한 건 아닌지. 아닙니다. 네, 저희도 유경 학생이랑 통화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코너를 제일 기다리고 있었고요. 네, 지금부터 전화로 좀 대화를 나눠볼 건데요. 유경 학생,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강쌤한테 이자소서 왜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네, 그만큼 좀 잘 쓰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혹시 서류 떨어졌을 때 그 기분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동혁 이제 당연히 붙겠지라는 생각에 논술 스터디 준비하고 있었는데 떨어져가지고 당연히 붙겠지였는데, 네. 그래서 뭔가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논술 스터디에서 약간 빠져나올 때 엄청 자존심 상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데미지가 좀 있으셨구나. 어쨌거나 우리가 추스러 가지고 이제 또 다른 데 붙어야 돼요, 그죠? 네. 네, 그 솔루션을 이제 강쌤이 주실 거예요. 네. 네, 강쌤이랑 얘기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거라든지 애로사항들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KCC나 콜마 이런 식으로 아예 컴퓨터 공학과랑 직무가 다른 분야의 기업들 있잖아요. 화학이나 그런 데에서 IT나 전산직을 뽑을 때 왜 이 기업을 선택했고 지원 동기 이런 거를 왜 이 기업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본인이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하셔야 되는데 뭐 자동차다라고 한다면 그 자동차가 뭐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IT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을 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상시에 본인이 IT를 특히 이 전산에 대한 부분을 희망할 때 뭐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안정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뭐 전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인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러한 가치가 해당 기업에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내가 이 기업을 더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추구하는 IT에 대한 철학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IT에 대한 역량이 더 해당 기업에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만드셔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해당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어필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 나를 탈락시킨 농협에 한마디 해주세요. 다음엔 뽑아주세요. 네. 농협을 제대로 노리고 계신 거예요, 유경 학생은. 네, 그렇죠. 네. 네네. 그럼 좀 더 준비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스베이더랑 통화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한테 좋은 소식도 다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스법칙 세 번째도 알아봐야겠죠? 세 번째, 각인시켜라입니다. 다음은 각인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강쌤? 각인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소제목에 대한 부분 이 정도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상황 설명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행동에 대한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줬고 그 다음에 깨달은 점 등을 통해서 구성적인 측면도 안정적으로 작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굳이 또 자소서를 좀 더 이제 좀 이렇게 첨삭을 좀 한다면 대전시 공공자전거 데이터 분석 대회에 참가하여가 아니라 애 그 다음에 대회 참가 당시 그러면 어쨌든 애랑 한 칸, 두 칸은 지금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글자 수를 더 줄이면 본인이 원하는 것도 강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에 대한 부분들 많이 좀 줄이시면 더 간결 명확하게 정제된 표현이 가기 때문에 평가자가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읽을 수 있겠죠. 그런 정도만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책임감이라는 키워드에만 조금 더 집중해서 예, 이제 그쵸. 수정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다스 3법칙까지 알아봤는데요. 강쌤, 올 상반기 농협 채용에는 또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지역에 따라서도 농협은 또 지역별로 채용을 많이 하는데 네네. 또 지역별로도 지원 자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지원하셔야지 그냥 큰 틀에서만 내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원했다가는 애초에 지원 자격이 안 돼서 불합격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지원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농협 전산 직무에 지원했다가 아쉽게도 탈락한 권유경 학생의 자소서를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될 부분들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백종원 선생님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많이 준비하시네요, 뭘? 메뉴 수를 줄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되게 짧게 따라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는 건 죄야, 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많은 학생들이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직무와 관련된 경험으로 써야 되는 항목이 있고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험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책임감을 강조해야 되는 소재들은 꼭 직무와 관련된 경험으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적용해 주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로 연결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요 세 가지 꼭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줄게요.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빰!